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가 여전히 중요한 이슈인 만큼 관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글로벌 기업의 현황과 경제 지표 및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베센 재무장관이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10일 스위스에서 미중 첫 무역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 회담은 그 주말인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관세 정책을 놓고 양국의 고위급 관계자가 실무 대화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센 장관은 강성인 나바로도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나바로 무역고문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양국 간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토요일에 협상을 시작하므로 아직 진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자리는 빅딜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긴장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무역을 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SNS를 통해 대중 관세는 80%가 적절할 것 같다고 적었지만 이는 베센트 재무장관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일방적 관세 인하는 아니고 수치를 제시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은 미국의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는 중국에 아주 좋을 것이라면서 폐쇄된 시장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50% 수준의 대중 관세를 예상하는데 80%면 너무 높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그 공안부장인 왕샤옹이 허리펑 부총리와 함께 파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펜타닐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은 그 펜타닐 원료 수출 규제 외에 히토리 수출 제한의 완화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영국과 관세에 합의했습니다.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10만 대까지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상에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영국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에탄올, 소고기, 기계류 그리고 모든 농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농축산업자와 농민에게 총 50억 달러의 수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7억 달러의 에탄올 그리고 2.5억 달러의 미국산 소고기와 농산물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한 그 관세율을 5.1%에서 1.8%로 낮추기로 했고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그 디지털 그 세금을 완화하기로 했고 미국산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줄이고 통관에서 패스트트랙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영국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JP모건은 이번 협정의 범위는 제한적이라 영국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은 미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경제 및 기업가들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나 즉각적인 경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U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발에 대비해 최대 9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EU 집행위는 EU 상업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국산 제품이라는 제목으로 218쪽 분량의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미국의 철강 관세 발효에 대비해 총 2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 상당의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다가 대미 협상을 이유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목록에는 보잉 항공기, 자동차, 볼번 위스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입니다. 볼번 위스키는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관세에 포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반발과 프랑스의 반대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집행위는 미국산 상품에 대한 그 보복 관세와 별개로 유럽산 철 스크랩과 일부 화학 제품 등의 대미 수출 통제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은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협상을 택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주요 교역국 17곳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 국가는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후에 영국으로 밝혀졌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에게 많은 교역국이 좋은 제안을 해왔다. 나는 우리에게 부과된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노동과 자본 투자 관련 보조금 등 여러 부분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4월 판매량은 영국에서 68%, 덴마크에서는 67%, 네덜란드에서는 74%, 스웨덴에서는 81%가 각각 급락했습니다. 이 같은 판매량 급감이 특히 우려스러운 이유는 전체 전기차 판매는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는 증가했는데 테슬라의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으로 유럽에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일고 있기 때문인데 머스크가 극우 인사를 공개 지지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이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유럽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비아디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4%가 증가했습니다. 미 의회가 엔비디아 AI 칩의 위치를 추적하고 제재국에서는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수출을 규제해왔지만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밀수 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을 추진 중인 빌 포스터 민주당 의원은 위치 추적 기술은 이미 존재하며 실제 현장 적용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I 칩 위치 추적 기술은 아직 대중적으로 도입되진 않았지만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내부 보안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AI 칩 수출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3등급 수출 규제를 단순화하거나 제3국에서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방향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주의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저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의 AI 우위를 확보하는 훨씬 더 단순한 규정으로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나오는 지능형 AI 에이전트를 기업 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파벳의 반독점 재판 중에 애플이 AI 검색 엔진을 사파리에 기본 옵션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수요일에 알파벳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사파리의 검색량이 감소했는데 이는 AI 검색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향후에는 AI 검색으로 트렌드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날 알파벳이 애플의 의견을 공식 반박했고 또 구글의 점유율을 감안했을 때 구글에 대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알파벳의 주가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또한 기본 검색 설정의 대가로 구글이 애플에게 연 200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애플은 이러한 막대한 대가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검색 엔진을 바꿀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 법무부는 구글의 애드X를 강제로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뉴햄프셔주가 암호화폐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켈리 아이오트 뉴햄프셔 주지사는 주정부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에만 투자할 수 있는데 현재는 비트코인만 해당됩니다. 이 법안은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뉴햄프셔주의 재무부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2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뉴햄프셔주의 암호화폐 투자 법안 통과 외에도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고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마존을 제치고 세계 자산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의 제프리 캔드릭 디지털 자산 수석은 2025년 비트코인 가격을 12만 달러로 예상했는데 너무 낮았던 것 같다면서 2025년 비트코인 목표가를 20만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노동절 휴일이 끝나고 중국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면서 금선물이 한때 강세를 보였지만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를 계기로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는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CNBC에서는 미중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에 부합했지만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해외 사업 부문의 매출 감소입니다. 해외 사업 부문의 매출은 1억 4,200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1억 6천만 달러를 하회했고 전년 대비해서도 10%가 하락했습니다. 한편 팔란티어는 머스크의 XAI 그리고 금융회사인 TWG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산업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AI 분야에서 협력에 나설 예정입니다.
AMD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 마진율도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포드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예상을 상회했지만 회사에서는 업계 전반의 공급망 차질로 인해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연간 가이던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차 자회사인 죽스는 지난달 라스베이거스 충돌 사고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죽스의 그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로 운행 중이던 죽스 로보택시 차량이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은 죽스의 자율주행차 270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일 이내에 의약품 관세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헬스케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비판했던 그 비나드 프리사드를 FDA 백신 바이오 부문 신임 책임자로 임명한 것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메디케어 약가 책정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폴리타코가 보도했는데 이 뉴스 영향으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추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FDA가 제약 공장 승인을 단축하라는 지시가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연준이 5월 FOMC에서 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3회 연속 동결이며 기준금리는 4.5%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75%이기 때문에 양국의 금리 차이는 175bp입니다. 연준은 FOMC 성명문에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고 확장되고 있다.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강한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고용 둔화와 물가 상승의 위험은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고 현재로서는 너무 빠른 금리 인하보다는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2%의 인플레이션 달성을 위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관세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된 관세의 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런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유발하며 경제 둔화 및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블룸버그는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그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선제적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월 무역 적자가 1,405억 달러를 기록해서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14%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무역 적자는 금년 1월에 1,306억 달러, 2월에 1,232억 달러로 1년 전 1월의 668억 달러 및 2월의 693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3월에는 1,405억 달러로 최대치에 달했고 이는 전년 동월의 685억 달러에 비하면 105%가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주문을 앞당겨 수입품 재고를 확보한 것이 원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카니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니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며 캐나다가 매우 재능 있고 훌륭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캐나다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정상회담은 호의적인 분위기로 진행됐지만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문제를 두고 티격태격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51번째 주 편입 의사를 밝히자 카니 총리는 부동산을 보면 알겠지만 절대 팔리지 않는 곳도 있다 하면서 미국 백악관과 영국 버킹엄 궁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에서 대규모 감세를 약속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초고득층 증세 방안을 내놨습니다. 미국 의회가 공화당 주도로 감세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소득자에 대해서는 증세할 것을 공화당 의회 지도부에 요구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는 개인 소득이 연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억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5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세금 구간을 신설하고 39.6%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포함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현재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37%입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이것은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에게 약속한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메디케이드를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억만장자 증세 제안에는 마가주의가 부자들에만 도움이 된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8천 건으로 예상을 하회했고 전주 대비 13,000건 감소했습니다. 예상은 23만 1,000건이었습니다. 이로써 4월 말 뉴욕시 봄방학과 부활절을 맞아 단기 급등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만에 감소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교직원들이 봄방학 기간에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직전 주에는 이 같은 요인이 전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로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뉴욕주의 그 봄방학 효과가 사라지면서 생긴 일시적인 회복세라고 했고 미시간에서 청구 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자동차 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주 수치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한 수준입니다. 영국과 인도가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보호무역주의로 유명한 인도는 영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개별관세의 90%를 인하하고 이 중 85%는 향후 10년 내에 완전히 무관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협정이 2020년 EU 탈퇴 이후 영국이 체결한 가장 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양자 무역협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봤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